흔히 일본에서는 한국과 전쟁이 났을 때 해상 자위대는 세계 최강 수준의 전력을 자랑하니까 해전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한국 영토에 육상 자위대를 상륙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곤 하는데요.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중국, 러시아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한국 육군을 일본 육군 자위대가 무슨 수로 상대하냐는 거죠. 한 일본의 군사 전문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육상 자위대의 한국 상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전쟁이 발발 시 일본 자위대는 해상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육자대의 수륙기동단과 몇몇 특수부대들 수준으로는 한국의 대규모 상륙을 실행할 능력이 전무하다. 게다가 일본 자위대가 설령 상륙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육자대 수준으로는 한국 육군을 상대할 수 없는 데다 한국 육군은 전면전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물론 적 세력의 후방 침투나 게릴라전에 대한 대비도 착실히 되어 있어서 육자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한국 상륙은 애초에 가정부터가 잘못됐다. 일본이 상륙하려면 한국의 해군과 공군을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항공기들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을 맞고 대부분이 박살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상륙 능력은 한국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육상 자위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했다고 하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국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육자대보다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육자대가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쳐져도 몇천 명 밖에 안 되는 꼴일 텐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한국은 육상 자위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보병을 중심으로 한 육군 전력과 괴상한 포병 전력, 3세대 전차만 1,500여 대 이상 보유한 규모의 기갑 전력이 특징이다. 게다가 한국 육군은 신무기 도입과 개발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무기 수준 역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종합하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을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한국과 바다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당시 이를 본 많은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라도 한국군을 압도하고 한국 영토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에 완전히 문외한인 일본인들은 매스컴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군의 미사일을 맞기만 한다면 제대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중국도 일부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한국을 소국이라고 무시해대고 당연히 군사력은 더더욱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인들은 최근 한국에 중국 육군 전체와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대가 실재함을 알고 그야말로 까무러쳤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제7기동군단이죠. 제7기동군단은 1980년대 초반에 창설된 부대로 전차와 기계화보병, 그리고 자주포로 구성된 강력한 기계화보병 사단만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 중인 최상급 기동전 제대입니다. 제7기동군단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나라의 육군을 문자 그대로 압도할 수 있으며 이 군단은 영국, 독일, 프랑스 육군의 전차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전차를 가지고 있는 군단으로도 유명하죠. 현재 제7기동군단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육군은 미국 육군, 러시아 육군, 중국 육군밖에 없으며 군단끼리만 대결한다고 가정하면 제7기동군단을 이길 수 있는 군단은 미국 육군의 완편된 군단밖에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사실상 부대 단위만 군단이지 규모로만 따지면 야전공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즉, 세계의 다른 군단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기괴할 정도로 거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부대와 비교해 볼 때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부대인 것이죠. 제7기동군단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극단적 전면전을 상정하고 국방 전략을 수립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일체의 방어 없이 오로지 북진만을 진행하는 최선봉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군이 남침하면 주둔지에서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인 보병부대들과는 달리 제7기동군단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주둔지를 떠나 북쪽으로 진격하는 것이 목표이고 전선을 돌파하는 극단적인 공격 위주의 부대이기에 화력을 집중시킨 것이죠. 그리하여 우수한 기계와 장비의 보급이 가장 잘 되고 있고 K1A1 전차, K21 보병전투차, K2 흑표 전차를 정군에서 가장 먼저 수령한 부대이며
개편 이전까지 다른 한 부대였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도 차순위로 해당 장비들을 수령하여 국군 중 가장 빠르게 신형 기계와 무기체계들로 무장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천무다연장 로켓, K9 같은 기계와 기동화 포병 장비들 또한 이 군단의 예하 포병제대들에 우선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편 이후에는 기계화보병 사단을 더 배속받아 총 5개 사단 체제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유도탄 사령부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7군단 예하 제7포병여단에서 현무탄도 미사일까지 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군단 대신 북진선봉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심지어 경례구호마저 북진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이 부대가 얼마나 극단적인 공격적 부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인들은 중국 육군과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제7기동군단의 전력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저런 육군을 보유하고 있는 거냐? 한국의 군사력은 상상 이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한 중국인은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국들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어떻게든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자국 육군력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14억이라는 인구를 바탕으로 200만 남짓 뽑아서 군인으로 굴리기에 병사들의 질이 대단한 수준이고, 안경을 꼈다는 게 결격 사유가 될 정도로 조건을 많이 다는 데다가 각지에서 우수한 학력과 신체 조건의 지원자가 넘쳐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군대에 대한 인식도 좋고 사회 진출에도 큰 스펙이 되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몰리고 있으며, 입대 시점의 자질만 따지면 어지간한 서방 국가 군대들보다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중국군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군입니다. 이는 한국의 예비역 전력이 명실공히 세계 최강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 예비군은 전쟁 발발 시 화기와 탄약만 보급되면 거의 누구든지 시가전에서 기본적인 게릴라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엽기적입니다. 심지어 특수부대 출신들이 꽤 많은 만큼 유사시에는 길거리에서 불러 모은 아저씨들이 알고 보니 특수전 부대 출신이라 이들을 정예 특작조로 편성하여 일반적인 보병은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쟁 발발 시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20대 이상부터 60세 이하 남자를 아무나 붙잡아도 열의 9은 이동사격이나 전술사격은 못 되어도 군용소총을 조작, 정비하고 조준사격할 줄 아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모집된 예비역 중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명령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각계전투, 수경, 경계근무, 진지구축 등을 조건만 된다면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익이나 방위 출신이라도 기초적인 훈련을 받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 민병대보다 수배로 훈련 수준이 높은 정규군 병사로서의 1인분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선 주 교전부터가 분대 단위 중장거리 교전이며, 이와 더불어 국군은 육군의 기갑장비와 중화기 등을 집중 동원해 더더욱 철저한 집단화력을 구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뛰어난 체력 전투력과 사격 전술은 근중거리 보병 간 시가전을 수행하는 특수전 부대나 일부 정예군이 아닌 이상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규군은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데, 한 국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장 무장하고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인 무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전력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정말 북한만이 주적인 게 맞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앞으로 국군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